안녕하세요. 2020년 4월 21일 화요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 개념 확인 학습지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이를 진행하기 전에 개념 확인 학습지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제 제출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선생님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의미는 아마 같을 겁니다. 바로 괜찮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해결해서 제출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배우는 내용이니까 모르는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에 대해서 정답을 못 적어내는 것에 대해 너무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르는 것은 복습을 통해서 천천히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구글 퀴즈를 제출하고 점수를 확인하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설명을 달아놨어요. 이를 보고 정답을 확인한 다음 2번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구글 퀴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학습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내가 점수를 몇 점 받았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이 뭐지? 하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답 확인은 다음날 올라오는 선생님의 개념 확인 학습지 풀이 영상을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선생님 뭐가 잘 안 돼요? 라는 겁니다. 리두랑 홈페이지나 영상 재생이 안 된다거나 링크 클릭이 안 되는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는 미안합니다.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원격 수업이 익숙하지 않은 문제로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보다 더 당황하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애쓰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학습 계획이 있고 스케줄이 다 있겠지만 보다 넓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해결 방향을 제시해 줄 거고요. 이에 대해서 학습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옆에 설명에 문제를 맞히기 위한 힌트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인류의 주요 식량 자원은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벼, 목화, 옥수수 등의 농작물 및 소, 돼지 등의 가축. 두 번째 동그라미, 다양하고 안전한 식량 자원을 안정적으로 얻기 위해 수천 가지의 생물종이 필요하다. 힌트에 바로 정답이 있어서 헷갈릴 수도 있었겠지만 학습 영상을 보았다면 정답이 식량 자원임을 알 수 있겠죠. 이때 식량 혹은 먹을 수 있는 것의 의미가 포함된다면 모두 정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응답한 정답을 보면 인류의 주요 식량이나 재료, 식품, 작물, 식량 자원 제공 등 다양한 답이 있는데 이 안에 식량 혹은 먹을 수 있는 것의 의미가 포함된다면 모두 다 정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입니다. 의약품이나 공산품의 원료를 제공하는 예시를 찾으면 되는데요. 이때 공산품의 뜻을 여러분들께서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자면 공산품의 뜻은 공업생산품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생각하자면 사람이나 혹은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물건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지난 영상 필기를 확인해 보면 경구형 항암제, 즉 입으로 먹는 항암제의 원료가 되는 생물 자원은 주목 혹은 주목 열매
또는 주목나무 열매도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3번,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는 한 번에 볼 텐데요. 우선 설명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첫 번째, 생물 다양성이 3번인 생태계는 먹이 사슬이 단순하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생물 다양성이 4번인 생태계는 먹이 사슬이 복잡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한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위에 두 가지 그림이 있죠.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그림이 더 단순할까요? 네, 왼쪽 그림이 더 단순하겠죠. 그래서 왼쪽 그림의 설명을 보면 생물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오른쪽 그림에는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낮은, 4번의 정답은 높은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환경 유지 및 보전 차원의 내용인데요. 동그라미 첫 번째, 울창한 숲은 광합성을 하여 대기에 땡땡을 흡수한다. 여기에서 땡땡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정답을 확인해 보면 여러 가지 정답을 해 주었는데, 이산화탄소를 붙여서 작성한 학생도 있고 이렇게 띄어서 작성한 학생도 있는데, 올바른 표기법은 위와 같이 붙여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도 둘 다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정답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며 생물에게 필요한 공기를 공급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좀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이산화탄소는 흡수하고요, 산소를 배출하여 생물이 호흡하기 위한 지구의 환경을 유지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등의 미생물은 죽은 동식물을 무엇하여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분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한 결과를 봤을 때 아마 6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정답을 해 주었는데, 분해, 공급, 흡수, 심지어 섭취 등등 다양한 정답이 많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세균이나 미생물들이 죽은 동식물의 사체를 먹고 분해하고 흡수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표현에 따라서 모두 정답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난 4월 16일 목요일 수업에 대한 개념 확인 학습지 문제풀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수업을 듣느라 수고했고요. 같이 올라온 학습 영상도 꼭 시청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업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